제주도 면적의 절반도 되지 않는 국토. 인구수도 적고 특별한 자원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동남아 주변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그 성공의 배경에는 안정된 정치와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이 있었는데요. 관광업이 잘 발달한 만큼 싱가포르 하면 떠오르는 건축물이 몇 있습니다. 프랑스 하면 파리 에펠탑, 미국 하면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 떠오르듯이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는 단연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인데요. 싱가포르의 자랑인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의 별명은 21세기 건축의 불가사의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건설사들이 설계도를 보자마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엄청난 시공 난이도를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완공 후 싱가포르를 찾는 여행객은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그 일대는 싱가포르의 중심 관광지가 되었죠.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을 한국의 쌍용건설이 시공했다는 사실은 많이 아실 테지만 이와 관련된 숨겨진 일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싱가포르 정부 주도로 야심차게 기획된 마리나베이 샌즈의 건립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후 도박과 마약 등 사회 부조리 현상을 퇴치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온 싱가포르 정부가 카지노 사업을 허가하자 여러 종교단체와 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인데요. 싱가포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가 국민들을 설득해 여론을 겨우 돌리게 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세계 최대 카지노 회사인 라스베이거스 샌즈 그룹을 사업자로 선정해 국가적 랜드마크가 될 만한 대규모 복합 리조트 건설에 착수했는데요. 마리나베이 샌즈의 핵심인 만큼 이곳에 세워지는 호텔은 뭔가 특별해야 했습니다. 샌즈 그룹은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모셰 사프디에게 전 세계 어느 호텔에서도 구현한 적 없는 창의적인 디자인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싱가포르 정부와 샌즈 그룹의 의도를 파악한 그는 당시 공상 과학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설계를 해봅니다. 사람 인자의 형상으로 서로 기대 서 있는 듯한 세 개의 건축물과 그 위에 얹힌 배 모양의 거대한 스카이파크. 셀던 아델슨 샌즈그룹 회장은 그가 설계해온 도면을 보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해달라고 부탁하긴 했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냐며 집어치우라고 역정부터 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설계해온 호텔 외벽의 최고 기울기가 52도. 그러니까 이집트 피라미드의 경사와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지상에서 55m 높이의 기울기 5.5도인 피사의 사탑조차 매년 유지 보수를 하며 지탱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200m 높이의 호텔을 최대 52도 기울기로 짓겠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한술 더 떠 호텔 맨 위에 중형차 4,300대 무게에 해당하는 약 6만 톤의 스카이파크까지 짓겠다고 말합니다. 에펠탑을 눕혀놓은 것보다 길고 슈퍼 전복이 4대가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넓은 면적으로요. 스카이파크는 해안 국가 싱가포르의 진취적인 기상과 미래의 희망을 담아 배로 형상화했다고 덧붙이는 그의 얼굴을 다들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천재 건축가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첫 번째 타워의 경사도인 26은 번영을 나타낸다고 태연하게 덧붙였습니다. 숫자 2와 6을 더하면 번영을 뜻하는 행운의 숫자 8이 되기 때문이죠. 풍수 지리적 에너지 균형과 도심과 조화를 고려해 디자인했다고 말하는 건축가를 바라보던 셀던 아델슨 회장은 일단 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찾아본 후 논의하자고 말합니다.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시공 용역이 발주되자 세계에서 가장 이름난 14곳의 건설사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발주 금액에 천재 건축가의 설계, 게다가 싱가포르의 랜드마크가 될 호텔이었으니 누구나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도면을 본 건설사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50도가 넘는 경사도를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옥상에 6만 톤이나 되는 스카이파크는 어떻게 올려야 할지 도무지 방법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중 유일하게 특수 시공법을 활용하면 시공이 가능하다고 자신만만하게 도전장을 내민 것이 바로 한국의 쌍용건설이었습니다. 쌍용건설은 헤비리프팅, 트랜스퍼 트러스트 구조,
포스트 텐션 등 교량 시공에 쓰이는 특수 공법을 이용해 정확도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공사 기간까지 27개월로 단축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들이 보유한 다양한 시공 경험을 예로 들면서요. 모쉐 사프디는 쌍용건설 관계자와 처음으로 만나 설계 미팅을 가졌을 때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보통 이런 복잡한 설계를 마친 후에는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혀 도면을 무한 수정하곤 한다. 그러나 쌍용건설은 달랐다. 내가 5년 전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며 설계했던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했다라고요. 도면 설계를 한 건축가조차 구현될 거라 생각하지 않은 상상 속 디자인을 쌍용건설이 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결국 쌍용건설은 마리나베이 샌즈호텔 시공 프로젝트를 6억 8,600만 달러에 단독 수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규모의 공사인데다 현존하는 모든 건축물 중 최고 난이도라 평가를 받은 이 프로젝트를 쌍용건설이 단독으로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쌍용건설이 그간 싱가포르에서 쌓아온 신뢰도 한몫했다고 하는데요. 1987년 싱가포르의 국가기념물로 지정된 래플스 호텔은 싱가포르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입니다. 찰리 채플린, 마이클 잭슨,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의 작가 윌리엄 서머싯 몸 등이 이곳에 머무른 적이 있으며 전 객실이 스위트룸으로 1박에 100만원 정도의 고급 호텔이죠. 그러나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인 만큼 워낙 노후화돼 전체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남다른 역사적 가치를 담고 있는 국보급 문화재인 만큼 용역 조건도 무척 까다로웠습니다. 건물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노후된 시설 전체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이 조건이었거든요. 오래된 건물을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시설 전체를 복원해내라니. 수많은 건설 업체들이 이 조건을 보고 입찰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국 건설사조차 뒤로 물러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나선 것이 바로 한국의 쌍용건설이었다고 하는데요. 감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싱가포르 정부를 상대해서 단 한 번의 잡음도 없이 완벽하게 프로젝트를 완수해내 싱가포르 정부는 물론 국민들의 신뢰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1980년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해 랜드마크 호텔인 마리나 베이 샌즈를 비롯해 래플즈 시티, 마리나 해안 고속도로, 도심 지하철 건설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쌍용건설은 이제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건설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쌍용건설은 싱가포르에서만 총 39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수주 금액만 해도 약 6조 2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싱가포르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 기업이 커온 셈입니다. 쌍용건설이 시공한 마리나베이 샌즈호텔을 비롯해 래플스 시티, W호텔 등은 이제 싱가포르를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찾아가보는 싱가포르의 랜드마크가 되는데요. 최근 쌍용건설은 3D 업체 설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성과를 내고 안전모에 LTE 액션캠을 달거나 드론을 활용해 안전관리를 진행하는 등 IT 기술까지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 중이라고 합니다. 마리나베이 샌즈호텔 사례를 보니 한국 건설사에게 맡기면 불가능이란 없다는 말을 만들어낸 한국 기업의 놀라운 저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또 어떤 신기한 건축물을 만들어낼지 더욱 기대가 되는 건 물론이고요.